안녕하세요. 시골 드러머 양태석입니다. 지금껏 양태석의 에코라이브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생태적 라이브, 에코라이브를 어떻게 기획하고 어떤 공연이었는지 설명하기에 앞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소리가 나고 연주가 되고 저게 도대체 뭔지, 제가 어떻게 드럼에서 드럼 소리가 아닌 다른 소리를 내는지 설명을 먼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한국에선 제가 처음으로 시도했고 선보인 센서리 퍼커션이라는 센서와 샘플링 소프트웨어를 설명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센서리 퍼커션은 미국 뉴욕 베이스의 전자악기 회사인 선하우스에서 개발한 드럼 센서와 센서의 신호로 작동되는 소프트웨어 샘플러입니다. 그러니까 드럼에 센서를 부착하고 드럼을 연주하면 그 드럼의 각각의 부위, 예를 들면 드럼의 가운데, 그리고 가장자리, 그리고 이제 테두리, 림에서 발생하는 각각의 다른 소리, 그 음색을 감지해서 미리 매핑해둔 샘플러에서 음색과 매칭된 샘플들을 재생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전자드럼이나 드럼 트리거들은 드럼의 타격에서 발생하는 진동을 감지해서 소리를 재생했지만 센서리 퍼커션은 드럼의 음색을 감지해내는 것이 특징입니다. 쉽게 말해서 컴퓨터의 키보드를 눌러서 문자를 입력하듯 이 각각의 키보드에는 그 자음 모음이나 알파벳이 전달되고 입력될 수 있도록 설정되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드럼 소리에 맞게 미리 저장해둔 소리가 컴퓨터에서 재생되도록 하는 개념입니다. 보통의 그 전자 건반을, 어쿠스틱 피아노가 아닌 전자 건반을 예를 들면 도자리의 건반을 누르면 도움이 나게 세팅이 되어 있는 것과 같은 거죠. 원래는 거기는 전자 건반엔 도를 눌러도 전원을 만약에 끄게 되면 어떤 소리도 나지 않게 되는 거잖아요.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생태적 라이브에서 총 4곡을 연주했고, 제가 연주한 4곡은 작년에 발매한 현의 몸짓이라는 앨범의 수록곡 마라무기와 야그르두타, 그리고 이제 발매 예정인 낯섬에 떠도는 그림이라는 앨범의 마추픽추와 베를린이라는 곡을 연주했습니다. 그러니까 2019년에 발매한 현의 몸짓은, 작년에 발매한 현의 몸짓은 한국의 전통악기를 드럼의 몸짓과 리듬으로 재해석한 저의 프로젝트 리드럼스라는 프로젝트의 첫 번째 시리즈입니다. 현의 몸짓. 그래서 모든 트랙의 소리들은 검은고의 현, 줄, 그리고 몸통의 소리를 샘플링, 녹음해서 만들었고, 선하우스의 센서리 퍼커션을 사용해서 연주하고 레코딩, 녹음했습니다. 낯설고 이상하고 입에 붙지 않는 야그르두타, 마라무기, 당그리무크 이런 곡들 제목들인데요. 이 제목들은 리듬과 소리의 모양에서 따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상상해낸 의성어들입니다. 그렇게 이제 제목을 붙인 이유는 제목으로 연상될 수 있는 이미지나 의미의 연결고리를 끊어서 제목으로부터 상상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제시하지 않고 단지 음악을 듣고 생각하고 상상할 수 있길 바라면서 지었습니다. 사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곡들의 의미는 모두에게 자유롭고 유연하죠. 각자가 생각할 수 있는 걸 떠올리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곡의 제목을 유의미하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리드럼스는 Reimagine the Drums의 약자인데요. 드러머가 제가 드럼을 재구성하고 다시 상상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그 드러머인
저의 유일하고 고유한 음악 도구이자 세상을 바라보는, 드러머가 세상을 바라보는 인식의 틀로서의 드럼 리듬과 드럼 소리로부터 자유롭기 위해 새로운 리듬과 소리들을 상상하고 만들어 나가는 과정, 그리고 실험을 의미합니다. 리드럼스는 그런 실험인 거죠. 연주자들은 각자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몸짓이 있습니다. 바이올리니스트, 피아니스트, 검은고 연주자, 장구, 모든 악기에 맞춰 적응되고 훈련되어진 고유의 몸짓이 있습니다. 그 몸짓이 악기와 부딪혀서 소리가 되고 다시 음악이 되는 겁니다. 결국 몸짓이 소리가 되고 리듬이 되는 거죠. 결국 음악이 되는 거죠. 저희의 몸짓이, 연주자의 몸짓이. 많은 연주자들이 그 몸짓에서 자유를 얻기 위해 치열한 연습을 합니다. 연주자들에게 연습은 소리와 리듬을 근육에 새기는 과정이죠. 아주 고통스러운 과정입니다. 예를 들어 보디빌더가 자신의 몸에 보여지는, 드러나는 근육의 선을 만들기 위해서 말로 다할 수 없는 고통을 견디는 것과 같은 겁니다. 모든 연주자들이 그렇게 연습을 하고 드러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드러머들은 저희 리듬을 자신의 손과 발의 근육에 새겨 넣기 위해서 연습을 하는 거죠. 치열하게 연습을 합니다. 그래서 연습은 드러머에게 더 빠르게, 더 정확하게라는 몸짓을 선물하는데, 몸짓은 다시 드러머의 리듬이 됩니다. 다시 말해 습관이 되는 거죠. 저에게 습관은 만들어내는 규칙과 모양, 흐름 때문에 제가 연주하는 드럼의 리듬과 같은 말입니다. 결국 습관은 리듬이고 리듬은 습관이죠. 저는 여기서 이 지점에서 리드럼스라는 실험을 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습관은 사람을 지배하죠. 무의식 안에서 아주 지배하죠. 그러면 과연 검은고의 소리를 드러머가 연주하면 어떤 음악이 될까라는 실험의 작업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의 몸짓이라는 부제가 붙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드러머가 검은고를 연주했을 때 이 현은 어떤 몸짓으로 반응하게 되는가. 저는 이 앨범을 작업하면서 사실은 소리에선 자유로울 수 있었지만 리듬에서는 자유롭지 못했던 거죠. 결국 저희 드러머들끼리 이야기인데 쿵빡, 드럼 비트가 나오는 겁니다. 자꾸 안 그러고 싶었는데 드러머의 몸짓을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그래서 드러머의 리듬으로 연주되고 말았고, 하지만 드럼 소리가 아닌 검은고 소리로 드러머가 검은고 소리를 연주한 앨범이 됐던 겁니다. 검은고 연주자는 제가 연주한 리듬처럼, 제가 연주한 야그르드타, 단그리무크처럼 연주할 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검은고와 십수년을 호흡하면서 만들어진 리듬, 그리고 몸짓을 버릴 수가 없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저는 여기서 전자음악, 전자악기가 필요했습니다. 이런 실험이 가능하게 할 수 있었던 건 결국 전자드럼이라는, 전자음악이라는 장르와 전자악기라는 장치가 있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이 실험에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내가 아는 것, 익숙한 것로부터 예술가들은 자유해야 하고, 예술가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이것이 창의성이고 생각의 유연성을 잃고 각자의 인식의 틀 안에서 보이는 것만 보고 들리는 것만 들을 수밖에 없는 주관적 관점, 한계를 직관적이고 창의적인 발상으로 세상을 보는 방법을 제가 연주한 드럼으로 표현한 작업입니다. 저희는 쉽게 얘기해서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잖아요. 비싼 물건이 좋을 것이다. 남들이 많이 쓰고 있는 것이 좋은 물건일 것이다. 그게 안전할 것이다. 그리고 유명한 사람이 연주하는 음악이 좋은 연주일 것이다 라는 착각을 하죠. 여기서부터 자유롭지 않은 겁니다. 저는 드럼으로부터 자유롭고
제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으로부터 자유롭기 위해서 이 실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제 음악을 특정 장르로 분류하자면 전자음악이고 전자음악의 한 분야인 실험음악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전자음악인가라는 질문이 생기는데요. 여기서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음악 스타일과 제 장르를 선택하기 위해서 제 자신에게 두 개의 명제를 세웠습니다. 하나는 나는 드러머다. 또 하나는 나는 솔로 뮤지션이다. 사실 이 두 명제가 서로 양립할 수 없는, 드러머가 솔로를 한다는 건 사실 양립할 수 없는 개념이었는데요. 여기서부터 제 인생이 꼬이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드러머가 솔로로 음악한다는 것이 인생이 꼬이는 겁니다. 자, 뭐 그때 처음에 시작할 때도 흔치 않은 일이었고 지금도 사실 그 드러머가 뭔가 혼자 솔로를 한다는 것을 흔치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떤 음악을 해야 될지 이제 고민을 하다가 뭐 혼자 머리를 기르고 뭐 락, 뭐 메탈, 뭐 이런 것도 할 것이 아니고 뭐 기타리스트들처럼 뭐 싱어송라이터도 안 되고, 그러니까 전자음악만큼은 솔로 뮤지션이 가능하겠다는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돌이킬 수 없는 이 길로 들어선 거죠. 전자음악이라는 장르로, 세계로 아주 아주 넓고 깊은 이 음악 세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드러머라는 포지션에서 전자음악을 하기 위한 제약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손과 발을 모두 사용해야 되는 악기이기 때문에 전자악기 사용이나 컴퓨터 사용이 쉽지가 않았던 거죠. 뭐 시작은 그랬습니다. 그래서 2005년부터 전자음악에 관심을 가지고 시작했고 다양한 전자장비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전자드럼에서 시작해 뭐 SP505 같은 뭐 하드웨어 샘플러 606이었나? 하여튼 뭐 그리고 MC909라는 샘플링 그루브박스, 그리고 2009년부터는 컴퓨터와 DAW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애플 로직 9으로 시작했고 2012년부터 현재까지는 에이블톤 라이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전자음악과 디지털 오디오 워크스테이션이라는 그 소프트웨어는 뮤지션들에게, 그러니까 연주자들에게, 플레이어들에게, 또는 뭐 창작을 하는 뮤지션들에게 이 시대가 요구하는, 반드시 꼭 해야만 하는 그 컴퓨터, 우리가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컴퓨터를 사용하는 것처럼 꼭 뮤지션들이 꼭 다루고 정복해야만 하는 꼭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뮤지션들이 자신의 고유의 악기가 있겠죠. 뭐 드럼이든 피아노든 반드시 그 동시에 꼭 사용해야 하는 음악적 도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전자음악이 대세다, 뭐 유행이다라는 그 단순한 명제로서 접근이 아닌 이 디지털 시대의 필요성, 그리고 시대성과 필요성에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소리를 대하는 태도가 그 뮤지션을 넘어서 창작자나 예술가로서 저는 전통음악가는 아니지만 전통음악에 다른 접근을 하고 좀 있습니다. 현재까지 기록과 보존을 디지털 기술로 해냈다면, 이제는 이제 소리들을 이제 기록을 해냈다면, 사실 이미 시작되어 했었는데 소리들을 있는 그대로 쓰는 것뿐 아니라 무한대의 활용성을 가지고 있는 디지털 안에서 새롭게 만들어지고 가공되고 디자인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전통음악가들이 꼭 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개량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도되고 실험해보고. 그러니까 충분히 그래도 되는 이유는 전통악기가 쉽게 사라지지 당연히 않을 테고, 그러면 순수의 악기 소리는 계속 존재되고 보존될 거잖아요. 때문에 전자음악이라는 장르와 디지털이라는 장치에서는 완전히 다른 상상력으로 소리를 사용하고 연주될 수 있는 또 하나의 실험실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전통음악가가 전자음악을 만났을 때의 이야기인 거죠. 그러니까 전통음악과 전자음악과 전통음악이 단지 섞이는 뭐 퓨전, 크로스오버, 뭐 오래된 형식 이런 얘기가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실험, 새롭게 한번 태어나는 그런 한번 실험을 한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전통음악의 생명력을 키우고 우리 음악을 널리 어디에서든 우리 전통음악이 아니더라도 전통 악기들이 어디에서든 어떤 음악에서든 어떤 장르에서든
국내건 국외건 어떤 곳에서든지 사용될 수 있고 그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그 첫 번째 그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김덕수 선생님이 그 사물악기를 런던의 그 소니 코추어라는 소프트웨어 악기 회사와 샘플링 작업을 해서 VST 가상악기 소프트웨어로 악기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김덕수 선생님이 사물악기 편성과 장르를 뭐 당연히 만들었죠. 만든 분이죠. 그것을 VST 악기로까지 만들었습니다. 그 김덕수 선생님이 거기까지 해놓은 거죠. 그런 세대인 거죠. 그래서 우리 세대는 그 다음 단계인 그것을 실제 음악에 충분히 사용하고, 그러니까 실제 사물 악기를 마이크를 통해서 레코딩하는 것도 하는 거지만 샘플 악기를 사용하고 레코딩한 악기를 새롭게 그러니까 사운드 디자인이라고 하죠. 가공되고 편집되고 그 무한의 그 디지털 세계에서 새로운 소리로 대탄생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이제 저희가 해야 되는 세대이고, 사실 더 젊은 세대들이, 솔직하게 말하면 더 젊은 세대들이 사용하고 있어야 하는 거죠. 있는 그대로 사용하는 것을 넘어 뭐 샘플 그 전통악기의 샘플된 소리든 그거를 버전 1, 2, 3, 1, 2, 3을 계속 만들어내야 하는, 저희는 그런 사명과 세대, 그런 숙제를 가지고 있는 세대라고 생각합니다. 런던에서 만들어서 뭐 모든 인터페이스가 영어로 되어 있는 이 소프트웨어 악기를 한국 전통음악 하는 사람들이 또는 한국의 현대음악가 또는 모던 퍼커셔니스트들이 얼마나 사용하고 있는지 사실 의문이지만, 대한민국의 국적의 악기가 한국에서는 당연히 널리 사용돼야 하고, 그 기술과 브랜드가 없어서 다양한 전통악기를 VST로 만들 수 없는 우리 스스로 만들어내지 못했다면 만들어진 것이라도 활용도를 높이고 다양한 실험과 도전으로 전통악기의 쓰임을 확장하고 넓히고 알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드럼의 정서, 뭐 제가 드럼을 연주하지만 흥과 멋이라는, 뭐 신명이라는 정서나 이미지가 있잖아요. 저는 이게 전 세계인들이 만들어 놓은 선입견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신나고 멋있는 악기일 수도 있죠. 흥이 있는 악기일 수도 있죠. 저 역시도 이 선입견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는데, 저는 반대로 드럼이 가지고 있는 한과 슬픔, 반대로 거꾸로 보기 시작한 거죠. 아니, 그쪽에 다른 이면이 있을 것이다. 드럼으로 슬픔을 표현하는 것이 제 오래된 목표였는데, 그러니까 드럼 소리의 선은 짧고 굵고 그러니까 분명하잖아요. 빵 한번 치는 것이. 그러니까 그림으로 표현하자면 드럼 소리는 선이 아니라 점입니다. 점. 그러니까 점과 점을 수없이 연결해서 그림을 그리는 점묘법 같은 거죠. 하지만 다른 악기들은 그러니까 점도 있고 선도 있고 면도, 칠을 해서 면까지 다 가지고 있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멜로디 악기들은 소리의 길이 그리고 소리를 여러 번 겹쳐서 낼 수 있고 층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아노를 예를 들면 손가락 하나로 건반을 누르실 때의 소리가 나죠. 근데 이 소리를 짧게 내면 점이 되고 누르고 있으면 선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는 세 개의 손가락으로 건반을 누르면 화음이 되죠. 넓은 소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음악적으로는 화음이라고 하는 건데, 그런데 사실 드럼은 오로지 한 번 쳐서 한 번의 소리, 짧은 소리 한 번밖에 낼 수가 없습니다. 소리의 길이도 아주 짧죠. 지속음을 내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 드럼을 치지 않는 한 소리는 계속 멈추게 되어 있는데요. 전 여기서 드러머의 애타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긴 소리를 낼 수가 없어서 수도 없이 점을 찍어가며 그림을 그리는 것처럼 음악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고된 작업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소리와 소리 사이에, 그 점과 점 사이의 공간, 그 침묵에, 그 공간, 소리와 소리 사이에 침묵이 있고 그 침묵에 한이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의미를 문학에 비유하자면, 점들로 쓰여진 문학이 시일 수 있고, 선이나 면으로 쓰여진 문학이 소설이라고 예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함축적이죠.
그래서 다 이해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소설보다는 시가 이해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드럼이나 타악기로 표현된 음악이 일반 대중에게 어렵게 읽히는 겁니다. 가사가 없는 연주음악도 대중에게 어려운데 하물며 멜로디라고는 없는 드럼 연주가, 타악 연주가 쉬울 수가 없잖아요. 하지만 더 많은, 더 큰, 더 우주, 큰 의미를 담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 생태적 라이브, 이제 생태적 라이브로 돌아와서, 그러니까 뮤지션으로서 생태적 삶이나 기후 위기, 환경 파괴, 탄소 배출, 뭐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 뭐 어울리지 않지만, 지구 생태계를 구성하고 있는 한 종, 인류에 속하는 한 인간으로서 모든 생명체가 이 지구에서 동등한 권리를 누리고 살아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 생명체라는 감각과 감성, 그러니까 그게 우리 모두가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생명체적 감각과 감성을 느끼고 있는 사람으로서 생태적 이제 라이브를 하게 되는 건데요. 그러니까 인류는 너무 많은 특권을 누리고 있죠. 여기서 많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공연과 행위는 제가 만들어낸 생태적 문제, 예를 들면 제가 버리는 쓰레기, 전기 사용, 이나 운전 등으로 발생되는 탄소 배출 등의 생태적 문제를 제로로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제가 만든 것을 어떻게든 0을 만들어 보기엔 아주 개인적인 노력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 에코라이브와 제 이야기,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를 누군가 좀 들었을 때 조금이나마 다른 누군가에게 생태적인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면 지구의 수명을 단축시키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면죄부를 좀 받을 수 있을까 하는 아주 개인적인 기획에서 시작되었는데요. 현재의 기후 환경 문제를 간단히 정리하자면, 다들 많이 알고 익히 알고 있겠지만, 그러니까 지구의 온도가 약 3,300년마다 1도씩 올랐는데, 산업혁명 1880년 이후부터 오늘까지 150년 동안 1도가 오른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1.5도로 제한하자고 한 국제사회의 약속이 파리 기후협약인데, 만약에 트럼프가 재선을 했다면 이제 그걸 탈퇴했겠죠. 11월 4일부터.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바이든을 지지했는데, 그런데 이 온도를 인류가 통제하지 못하면 생태계는 그 충격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온도 1도가 오르는 것이 뭐가 문제고, 해수면 1cm가 무슨 문제겠냐 하겠지만, 이 변화로 겪게 되는 지구 환경의 연쇄작용은 저로서는 설명할 수 없는 거대한 재앙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예측 시나리오 중에 지구 온난화로 극심한 가뭄, 또는 온난화로 인한 가뭄이나 홍수, 태풍 등이 기후 문제로 어떤 곡식의 재배 문제가 발생한다고 예를 들면 식량의 문제가 생기겠죠. 근데 식량의 문제가 생기면 늘 분쟁을 겪고 있는 국가들, 식량 부족으로 겪고 있는 분쟁 국가들이 전쟁을 더 피할 수가 없게 되고, 당연히 기아 문제, 질병 문제가 생기게 되겠죠. 러시아의 2000년도 초반이었는지, 그때 러시아의 가뭄 때문에 아프리카의 분쟁률과 기아율이, 그러니까 러시아의 가뭄이 다른 대륙까지 미치는 겁니다. 잘 공감이 안 되겠죠. 근데 한국에 적용을 하면, 그러니까 식량 자급률이 30%밖에 안 된다고 하는데 한국이, 그럼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생태적 상상력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기후 위기에 관한 사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이제 몇 가지 키워드를 던지겠지만, 녹색연합, 시민단체인 녹색연합에서 더 자세히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뮤지션으로서 생태라는 단어로는 에코인데, 음악적인 해석을 보면 에코는 반복과 반향이라는 그러니까 소리가 한 번이 나면 여러 번 반복해서 나는 효과로 이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음악 뮤지션이니까.
그래서 나의 행동이 결국은 나에게 어떻게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는지에 대한 의미인 거죠. 에코라는 것이 결국은 나의 행동이. 그러니까 지구의 자연계에 살고 있는 모든 생명체 간의 모든 사건들이 서로 사실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연결되고 서로 영향을 주고 구속적인 관계라는 뜻인 거죠. 그러니까 반생태적인 행동이 나에게 또는 우리에게 어떻게 해가 되어 돌아오는지를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 생각해야만 하는 것이 생태적 상상력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단체와 운동가들이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재앙도 결국은 반생태적인 행동이 재난과 재앙으로 돌아오게 됐다는 거 다들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지구에 살고 있고 모든 생명체와 한 가족이라는 공동체 의식과 상상력을 가지고 생태적 라이브, 생태적인 삶, 생태적 호기심, 생태적 상상력이 절실한 것 같습니다. 몇 가지 키워드를 던지면 생태적 삶에 필요한 키워드는 아마 더 확장되겠지만 최재천 교수님, 김누리 교수님, 그레타 툰베리, 녹색연합, 그린피스, 이 검색어들로 많은 자료들이 있습니다. 생태적인 삶에 검색해 보시고 공부하시고 생태적 삶에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왜 생태적 라이브건 남이 들어주지 않는, 알아주지도 않는 이 예술이라는 것을 왜 하는 거야? 좋아서 하는 좋아서 하는 거야? 쌀과 밥도 안 나오는데 이게 다 무슨 소용이야? 사실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하지 마십시오. 전화하겠습니다. 이렇게 마무리하면 안 되잖아요. 그럼 왜 치냐 너? 그래서 문학을 사랑하는 한 생물학자가 그랬답니다. 그러니까 자연은 순수를 혐오한다라고 말했답니다. 근데 저는 자연만큼이나 순수를 혐오하는 것이 예술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 살아남기 위해 다양하고 새로운 방향으로 진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술은 순수를 혐오하죠. 끊임없이 섞이고 또 섞여서 새로운 예술이 탄생하고 사라지고 반복해서 지금의 예술이 탄생했을 겁니다. 예술 생태계의 한 분야의 한 장르로서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제 할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드러머로서는 순수하지 않지만 살아남기 위해서 계속 섞고 다양한 걸 만나고 부딪히고 섞고 진화하기 위해서 이 짓을 하고 있습니다. 제 인스타그램 계정에 가끔 제 게시물에 좋아요를 누르고 댓글을 남기거나 메시지를 보내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들이 제 게시물에 영감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예술가 생물이 수천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외국인 친구들에게 영향을 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역에서 살아남고 한국에서 살아남는 것이 지역 예술계와 한국, 그 지구별이라는 예술계, 생태계에 예바지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쌀도 안 나오고 밥도 안 나오는 이런 짓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역 예술가들을 응원해 주시고 독립예술가들, 유명하지 않은 많은 뮤지션들, 예술가들을 응원해 주세요. 그들이 살아야 세상이 조금 더 아름다워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돈 하고 땅 하고 주식 하고 막 그렇게 살면 세상이 얼마나 건조하겠습니까? 그렇게 살다 보면 다양성이 없는 세상이 되는 겁니다. 예술하는 사람들도 있고 사업가도 있고 노동자도 있고 우주선 만드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자전거 만드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서로 각자의 자리에서 자기 삶에 충실해야 세상이 아름다운 거잖아요. 요즘 많이 힘든 시기입니다. 전 세계가 다 힘들죠. 나만 살겠다고 애써봐야 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언택트 하며 거리두기 하고 있지만 몸은 거리를 두시고 마음은 모두를 더 가까이 두고 내가 살아야 모두가 살 수 있다. 나도 산다.
그런 연대와 인류애가 필요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힘내시고 행복하세요. 지금껏 저의 에콜라이브 그리고 이런 긴 인터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